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33번째 직업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저는 작년 2025년 기준으로 한국 나이 30을 맞이했고, 작년 62기 세무사 합격 발표가 나서 현재 수습 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은 저한테 지금 3번째 직업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켜게 된 거는 정확하게 딱 한 분께서 댓글에 졸업한 후부터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셔서 이 영상을 켜게 됐고, 말주변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세금은 진텍스. 졸업 후라는 게 조금 애매해서 몇 살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19살부터 말을 해보자면, 저는 수능을 망해서 간호학과를 가게 되었어요. 재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간호학과에 가기로 결심을 했고, 사실 간호사라는 직업을 한 번도 생각해봤던 적이 없고 직업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건 좀 딴 얘기인데, 고등학생 때 수학을 좋아했었고 성적도 꽤 잘 나왔었기 때문에 세무사를 시작했을 때 재무회계나 세무회계를 할 때 계산 문제 풀잖아요. 그때도 크게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계산 문제 푸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휴학을 포함해서 총 5년을 다니고 졸업을 했어요. 간호사가 내 속성에 맞나라는 생각은 계속 했지만, 사실 간호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고 딱히 다른 걸 할 생각도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 계속 다녔고, 3학년 1학기 때 실습을 하면서 약간 이 길이 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증폭적으로 오면서 휴학을 결정을 했었는데, 아무튼 휴학을 끝나고 학교로 돌아갈 때는 나는 간호사로서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다짐하고 돌아갔어요. 4학년 때부터 바로 저희는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학교가 엄청 바빠서 뭔가 생각하는 폭이 좁아진다고 해야 되나? 나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나는 지금 취업이 코앞에 있으니까 나는 취업을 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서 그때는 크게 다른 거에 대한 생각을 회유하기에는 조금 상황 자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졸업을 했고 바로 병원에 취업을 했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간호학과 특성상 진짜 4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해서 졸업과 동시에 정말 바로 취직이 됩니다. 저희 대학교가 자대병원이 있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은 가고 싶은 부서나 병동 같은 거를 적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실습을 2년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밤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나이트 근무만 아니면은 오래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나름 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적을 때 나이트 없는 부서를 적었거든요. 병동으로 배치를 시켜가지고 나이트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이트가 안 맞은 거예요. 잠을 너무 못 잤고 잘 못 먹고 생활이 잘 안 돼서 내 시간이 일단은 너무 사라졌었고, 몸이 너무 망가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실 용기를 낸 것도 아니고 어디 홀린 듯이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듯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개월 만에 첫 직장인 대학병원을 그만둡니다. 병원은 그만뒀지만 그럼 나이트 없는 부서를 찾아보자 생각을 했지, 간호사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은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찾아보다가 인공신장실에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특징은 어떻냐면 일단은 나이트가 없고 어떻게 보면 특수파트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특수파트에서 내 능력치를 좀 끌어올리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약간은 대체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요. 대부분의 병원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점심시간쯤에 마친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다녔던 데도 그 시간에 맞췄었고, 그러다 보니까 화목토는 제 시간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름 손에 익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러다 시간이 많으니까 또 다른 거에 이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제가 20살 때부터 필라테스를 했었는데, 제가 5년 정도 됐었는데 화목토에 일찍 마치는 거 주말에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필라테스 강사 준비를 그때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필라테스 강사를 따면은 아무래도 제가 제 몸을 조금은 더 컨트롤할 수 있고 제 몸을 더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약간의 그런 인생에 뭔가 재미난 포인트가 필요했다고 해야 되나? 도파민 같은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해피!
그렇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병행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신장실에서 일을 한 지 이제 한 1년 반, 2년 조금 안 되는 시기가 지났을 때쯤이었는데 다른 데로 이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도 인공신장실이에요. 그때가 27살 3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인공신장실에 왔을 때쯤에 제가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그러다 좋은 기회가 닿아가지고 필라테스 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2-3번씩 해서 갔었어. 근데 그때도 세컨 잡이긴 하지만 내심 기대 아닌 기대는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전향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처음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진짜 취미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간호사라는 직업을 언젠가는 그만두고 싶어서 회피식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연말이 지나고 이제 28살 이제 간호사로 거기 두 번째 인공신장실에서 일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기였는데 그때 모든 일이 다 터져서 사람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때가 진짜 모든 타이밍이 다 들어맞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간호사로서 이제 총 통틀어서 3년 차 정도 됐을 때였는데 정도 일을 하면 원래 매너리즘이 오거든요. 되게 현타도 많이 오고 저도 어김없이 그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하던 데가 첫 번째 인공신장실보다 일이 정말 2배 이상 많았고 간호사 수가 그때 유난히 인력이 부족해서 12시간 넘게 일을 했던 시기가 꽤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몸이 많이 지쳤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침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때쯤에 제가 다니던 센터가 전국적으로 있는 센터였는데 대표가 뭐 도망가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강사들도 그렇고 회원도 그렇고 막 돈도 못 받고 이랬던 곳이 제가 다녔던 센터였어요. 필라테스 강사로서 처음 제대로 일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트라우마고 엄청 상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필라테스라는 직업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문제였던 건데 그게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필라테스라는 운동 자체가 조금 미워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랬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센터는 그만두게 됐었고 그때 또 마침 발가락에 제가 수술을 할 일이 생겨서 예약을 잡아둔 상태였고 2-3개월 정도는 제대로 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간호사는 약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급하니 그러면은 제가 2-3개월 정도는 일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때였습니다. 퇴사 날짜가 정해졌고 2-3개월 동안 일을 못하니까 솔직히 너무 신나는 거예요. 뭐 하고 놀지 막 여행은 어디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시간이 갑자기 너무 아까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데 내가 뭘 하면서 보내야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내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정말 진로 고민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호사 말고 다른 직업을 한번 해보다 보니까 어쩌면은 나 다른 직업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볼까? 2-3개월 어차피 일을 못하니까 뭐 이런 생각을 진짜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시간은 많이 안 드는 2-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거. 진짜 막연하게 예전부터 제가 포크레인 자격증 따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드론이나 포크레인 자격증 이런 거를 잠깐 알아보다가 알고리즘에 엄청 많은 직업들이 뜨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우물안에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근데 의료계가 진짜 직업의 전부가 아닌데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하면서 직업 탐방을 시작해요. 근데 사실 할 줄도 모르고 해야 하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네이버에 무작정 직업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전문직이 뜨더라고요. 2-3개월이지만 새로운 거를 시작했을 때 어차피 할 건 시간이 많이 드는 걸 해보자라는 생각도 있었고 못하면 말고 되면 땡큐고 라는 생각으로 전문직을 검색했어요. 대한민국에 8대 전문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블로그 사람이 순위를 정해놨었는데 세무사랑 회계사는 두 개가 되게 끌리더라고요. 근데 회계사는 블로그에서 그 전공 관련된 학점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점이 없으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패스했고 그럼 세무사였는데 세무사가 되게 끌렸어요. 그냥 꽂혔어요. 사실 제 입 밖으로 세무사라는 직업을 그때 처음 얘기해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세금이면은 뭐 2-3개월 진짜 공부하다가 안 하더라도 뭐 경제 공부했다 뭐 세상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 그로 검색한 게 세무사 워라밸 상반기에는 바쁘지만 하반기에는 방학처럼 뭐 2-3주 놀 수 있다. 너무 좋다. 그 다음 검색한 게 세무사 공부 기간 딱 2개의 블로그를 들어갔었는데 그 두 군데
모두가 공부 기간이 짧으면 1, 2년 안에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길면은 3, 4년. 그 1, 2년 내가 해주겠다. 제가 근데 또 실행력이 엄청 강해가지고 나 세무사 공부하는 곳 관련된 곳에서 광고가 뜨더라고요. 무료로 책을 보내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바로 주문을 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한테도 그냥 몰래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어차피 아프고 쉬어야 되고 그 사이에 저 혼자 몰래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책을 주문했는데 아버지한테 바로 들킨 거예요. 너 뭐 세무사 준비할 거냐. 이실직고를 해요. 세무사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한다. 아버지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냥 뭐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뭔가 용기를 얻었죠. 그래서 퇴사 한 달 전에 저는 정말로 세무사를 이제 준비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마음이 크진 않았어요. 뭐 되면 진짜 너무너무 땡큐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3개월 정도 해보다가 나랑 너무 안 맞으면은 그냥 병원 다시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막연한 직감이 들어서 지금이 진짜 기회다. 그럴듯한 핑계도 있고 일단은 해보자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건너 친구가 세무사라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학원이랑 뭐 강사만 딱 추천을 받아서 공부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퇴사 한 달 전에. 근데 또 참 타이밍이 운이 좋게 제가 3월 31일까지 일을 했는데 5월부터 개강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개강하기 전에 저는 너무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본 강의를 듣기 전에 초 이론 수업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그러면 4월에 들으면 되겠다. 1차 자격증을 지원을 하려면 영어 성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퇴사 한 달 전에 3월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지텔프라는 시험을 준비를 해가지고 3월에 그렇게 저는 지텔프 통과하고 세무사 공부 계획은 좀 어느 정도 다 잡고 그렇게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딱 4일, 뭐 5일 이렇게 쉬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개강하기 전에 꼭 들어야 되는 기초 이론 지식이 있다 했잖아요. 그거 강의 들으면서 약간 워밍업처럼 시작을 했고 그때 그리고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한 그날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막상 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도 이미 선포를 했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됐다는 생각과 동시에 퇴사를 하니까 꽤 조급한 마음이 정말 순식간에 들었던 것 같아요. 5월부터 본격적인 수업을 들었는데 처음에 들었던 과목이 회계였는데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일단 시작했으니까 뭐 3개월이라도 제대로 해보자라는 마음이었고 그리고 제가 일을 하다가 제가 제 손으로 그만뒀고 병원에서도 병가 처리를 해준댔는데도 거부를 했고 그러면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약간은 이게 진짜 잘 되면은 간호사를 탈출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쯤에 가족들한테만 말하고 진짜 친한 친구 한 2-3명 말고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약간 안 되면 어쩌지라는 마음에 쪽팔린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컸던 것 같아요. 한 1년 가까이는 주변 친구한테 말을 안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리고 저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제 스스로 공부 습관을 만들고 다른 데에 휘둘릴까 봐 스터디도 안 들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저한테는 되게 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블로그에서 1-2년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저의 마지노선이 2년이었어요. 다들 2년 만에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거면은 내가 그냥 부족해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학원 커리큘럼 따라서 그렇게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살도 진짜 많이 빠지고 진짜 아프고 폐렴도 걸리고 막 응급실에도 가고 막 그랬는데도 그날도 공부를 했어요. 아파서 응급실 실려간 날에도 공부하고 무슨 일이 나든 항상 저는 책을 들고 있었어요. 1차 공부하는 데까지 1년 딱 공부를 했는데 온전히 하루 종일 쉰 날은 3-4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부한 지 딱 1년이 된 5월 5일에 1차 시험을 치고 쉰 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혼자 이렇게 나오는데 온몸에 힘이 다 풀리고 너무 터덜터덜 집으로 버스를 타고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시험을 매겨보니까 평균이 넘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균을 잘못 매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한 5번을 매겼어요. 그렇게 저는 합격을 하고 바로 동차 준비를 했어요. 동차가 한 3개월 뒤에 바로 2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2차 공부를 다 했어야 됐는데 그때 저는 이미 체력이 너무 바닥난 상태였고 몸이 너무너무 상해 있는 상태였고 공부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을 하기는 하는데 뭐 마음처럼 사실 안 따라주니까 하는 둥 마는 둥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개월 뒤에 2차 시험을 치자마자 느낌이 왔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시험 발표날 때까지 그냥 편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되니까 책을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체력도 많이 기르고 잘 먹고 살도 좀 찌우고 하면서 3개월 뒤에 저는 UA를 시작했어요. 그때도 학원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갔고 커뮤니티도 안 들고 스터디도 안 들고 저 혼자 공부를 했고 체력 관리도 그전보다는 조금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 1년 공부했던 것보다는 쉬는 시간 조금 늘려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확실히 작년보다는 감이 잡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무조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와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1차 시험을 안 쳐도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해서 1차 시험을 한 번 더 봤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붙으면 마음이 여유가 그래도 생기니까 정말 점수가 조금 되게 모자라게 떨어진 거예요. 5월에 시험을 쳤는데 그래서 저의 걱정과 금심과 불안감은 증폭이 돼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떨어졌는데 이번에 무조건 2차를 붙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남은 3개월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8월에 2차 시험을 쳤습니다. 30살 8월에 2차 시험을 쳤어요. 두 번째 2차. 근데 시험을 치자마자 너무 어렵게 나와서 긴가민가한 거예요. 또 잘 친 과목이 있어서 뭐 어쩌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주관식이니까 다 뭐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감이 정말 증폭이 됐거든요. 이번에 안 되면 나는 1차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때는 30이라는 숫자가 되게 크게 다가와서 30인데 이것도 안 되고 나는 간호사를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막 시험을 치고 잠을 통으로 거의 못 잤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뒤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니까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러닝도 하고 친구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이제 공부하려면 또 돈이 없으니까 알바도 짧게 했었어요. 아 그리고 그때 제가 좀 실행력이 좀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차 3시생을 준비하려면은 그 학원 프로그램에는 3시생 준비가 없거든요. 그럼 1차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사실 감이 안 잡혀서 세법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저 며칠 기다려가지고 상담도 받고 했었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시험 결과가 나는 일주일 전부터 공부 계획도 다 잡고 학원 개강 날짜 강의도 뭐부터 들을지까지 다 잡아놨었어요. 발표 전날에는 물론 잠이 안 왔고요.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발표 시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부러 알람을 안 맞추고 잤는데 그 시간쯤에 눈이 그냥 빡 떠지더라고요. 카톡으로 결과 발표를 신청을 했었는데 합격이라는 글자가 아침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믿겠어가지고 다시 큐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합격인데 결과를 못 믿고 공단에 전화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합격이라는 거를 진짜 딱 깨닫고 공문을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울면서 눈물의 파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딱 2달 전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질문 2가지가 있어서 그거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간호사가 되게 좋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을 왜 그만뒀냐? 지금 생각해도 저는 되게 멋지고 정말 존경할 만한 직업이고 그냥 결과적으로 저랑 안 맞는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안 맞았던 거는 아픈 사람 보는 게 저는 안 맞더라고요. 퇴사 1-2달 전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거기 병원이 규모가 되게 크다고 했잖아요. 환자들이 쫙 이렇게 막 몇십 명 이렇게 앉아있는 갑자기 그 아픈 사람한테서 나오는 그림자라고 해야 될까요? 애기들한테는 되게 밝고 사랑스럽고 생기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반대로 되게 어두운 그림자가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검은색이 저를 덮친다는 느낌이 어느 날 갑자기 들었어요. 사람을 되게 낮게 해주는 거에 사명감을 얻고 뿌듯함을 얻을 수 있지만 제 스스로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렇게 했을 때 간호사는 오래 하지 못하겠다는 결론이 났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자립심이 없다는 생각이 일을 하면서 느껴졌어요. 간호사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의사 오더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고 스스로 오더를 낼 수 없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안 그려졌어요.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거 자체가 저는 되게 답답하고 불안감이 느껴졌고요. 마지막으로는 점점 제가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제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뭔가 인정을 못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몸 쓰는 일이고 간호사는 약간 직급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다 평간호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차대로 능력을 인정받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 특출나게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인정받는 느낌을 좀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직업적으로 제 스스로 뭔가 나아가고 있고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없어서 이걸 오래 하지 못하겠다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왜 하필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세무사냐? 가장 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그냥 꽂혔어요. 저는
실행력도 좀 강하고 좀 즉흥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냥 그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게 일단은 가장 큰 시발점이 됐었고, 공부를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간호사를 탈출하겠다는 마음이 엄청 컸더라면 정말 다행히 공부하고 이제 1차 시험 붙고 그 즈음에는 내가 이제 진짜 세무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계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머니께서 제가 이걸 공부를 하니까 뭔가 툭 내뱉듯이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간단한 거여서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태생적으로 좀 아는 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 세금이라는 게 일상에 엄청 다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나중에 미래를 그렸을 때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합격을 하고 2달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뭐 이 직업이 나랑 찰떡같이 맞냐, 내 적성과 엄청 잘 맞냐 이런 걸 했을 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2달밖에 안 돼서 그런지. 근데 꽤 미래가 기대되고 되게 설레는 걸 느끼니 그런 걸 보면은 꽤 저랑 잘 맞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자면 저도 버티자, 뭐 견디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버티는 것도 제가 가능한 선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몸이 허락하고 나의 건강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 버텨야 되지. 그냥 죽자고 버티면은 몸도 상하지만 마음도 되게 상해요. 이렇게 뭔가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은 내 마음이 허락하는 한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대신 도전할 때는 내가 도전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그 기간만큼은 정말 내가 후회가 안 남도록 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나 자신만큼은 나를 믿어서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